거절을 당하고 내성이 생겨요. 거절도 100번, 200번, 하루에 200번씩 거절을 당하면 오늘은 무슨 말로 거절을 당할까? 이런 좀 기대심을 품고 약간 좀 변태같이 좀 문을 들어가는 좀 습성이 생기는데, 그래서 들어가요. 그러면 거절을 안 당할 수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문을 들어갔는데, 예전에 세일즈 직접 발로 뛰셨을 때도 네네. 여러 가지 일화가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뭐 직접 전단지도 막 돌리시고 네네. 그 스토리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그러니까 모든 영업 조직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네. 각자 도생. 그 통용되는 좀 그 업체들만의 방식이 있기는 한데, 영업 조직을 가면 스마트된 그런 세련된 지금의 뭔가 저희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들을 먹히는 그런 영업 조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웨이라는 대기업 조직에 가서도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냐면 방문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24살 때 이제 그거를 했었었는데, 와,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된다고? 근데 실제로 돼요. 근데 이제 효율적이지는 못하는데 실제로 그게 팔리긴 해요.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와, 파이팅!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하면서 동기부여를 축적을 시켜주고, 이 매니저라는 사람이 뭐 조회 같은 거 해가지고 아침 조회를 하고 생산 축가라고 해서 전날에 판매 대수를 올렸던 사람들을 막 축하해줘요. 그러면 와, 나도 저 하이파이브 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준비를 하죠. 오늘의 일과를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가방, 이 네모난 그 보조 백팩에다가 C형 카탈로그라고 하는데 3단으로 열리는 거예요. 아마 뭐 전자 뭐 하이마트나 뭐 이런 뭐 전자 제품 파는 곳에 가면 받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카탈로그인데, 이거를 이 한 장이 아닌 300장을 들고 나가요. 300장을 들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고 제가 합정역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지하철을 타요. 지하철을 타고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서울보다는 확실히 경기권에 있는 좀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 좀 저도 살아보니까 좀 각박한 좀 그런 게 있고, 실제로 뭐 강남이나 뭐 서초나 이쪽보다 뭐 김포나 하남이나 의정부 이쪽으로 갔을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판매 이 계약으로 이어질 확률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300장을 들고 나가서 이 각 지역마다, 김포에도 무슨 검단 뭐 이런 신도시가 있고 청라도 있고 그런 데를 가요. 그러면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 공사를 하죠. 빌딩을 올리고. 빌딩을 올리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빌딩을 올리면 뭐가 들어가요? 점포 같은 거? 프라자를 올리면 이제 병원이랑 학원이랑 음식점이랑 이런 게 깔려요. 그러면 깔릴 때 이제 가장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정수기를 깔아요, 보통. 그래서 그 공사하는 데를 내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누가 와서 혜택 좋게 정수기를 제공을 하겠다. 나랑 계약하자 하면 이게 렌탈 비용이 한 달에 3만 원이다 보니까 어차피 경비 처리되는 거고. 그래서 뭐 마음만 맞으면 계약을 해요.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300장을 이제 돌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뭔가 신축 건물에 이런 정수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포착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직접 한번 찾아보셨던 거예요? 프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규로 올리는 프라자들이 있고 아닌 프라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올리는 프라자들은 보통 신규 업체, 그러니까 이제 막 생겨나는 업체, 그런 데는 어제 갔던 데를 오늘 또 돌아요. 왜냐면 부동산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기존에 있던 프라자에 가서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가 2개가 있죠. 사업장에다가 이제 정수기, 청정기, 뭐 비데를 깔 수도 있고 가정집에다가도 이제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그냥 무작정 문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도 신입부터 이제 잘 파는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문 두들겨요. 두들기면 안녕하세요, 코웨이에서 나왔습니다 하는 순간 가라 그래요. 그렇죠. 가세요.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거절을 당하고 내성이 생겨요. 거절도 100번, 200번, 하루에 200번씩 거절을 당하면 오늘은 무슨 말로 거절을 당할까, 이런 좀 기대심을 품고 약간 좀 변태같이 좀 문을 들어가는 좀 습성이 생기는데, 그래서 들어가요. 그러면 거절을 안 당할 수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문을 들어갔는데 그 상대방이 거절할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냥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은 이 말을 듣는 걸 허락을 안 해요.
네. 근데 나는 내일을 하러 왔다 하면서 네. 네 안녕하세요 코웨이에서 왔는데 이거 한 장만 드리고 갈게요 하는 순간부터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드릴 때도 보통 평균적인 이제 영업사원들이 그냥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 펴서 드려요. 펴서 바로 볼 수 네. 있게. 바로 보면서 여기 정수기, 청정기, 비대, 안마의자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청정기가 있어요. 뭐 비대가 있어요. 하면서 한 번을 더 봐요. 그런 식으로 이 한 스텝 한 스텝 이제 레벨을 깨나가는 거죠. 예, 처음에 이것만 드려도 거절 당했다면 이제는 펴서 주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뭐 더 효율적인 멘트가 나올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달에 1,500만 원까지 이제 벌어봤는데 예, 이것도 방문 판매로도 된다는 걸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웨이에서 왔습니다라고 들어오는 순간 이거 그냥 광고다 하고 그냥 네. 바로 이제 나가라고 할 텐데 그죠? 광고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웨이에서 하는 제품이 뭔지 딱 보여주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죠? 한번 드러나 볼까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넘어가는. 그죠. 실제로 제가 이제 영업 조직을 왜 선택을 했냐면 네. 전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자수성가들 이제 하신 분들이 쓴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서칭도 하고 영상도 많이 봤었는데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무조건 사업이나 투자자를 해라. 근데 투자도 그 당시 해봤었거든요. 비트코인도 해보고 네네. 이제 주식도 해보고 했는데 저랑 성향이 너무 맞는 거예요. 저는 그 익절 치는 것도 너무 두렵고 손절 치는 것도 뭐 수업료를 내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아직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존버를 하고 저는 그냥 계속 물타기만 하는 좀 그런 성격이라 이건 안 되겠다.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플랜 B는 사업을 해야겠다. 근데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1년의 과정들을 다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인사 경영도 해야 되고 아이템 기획도 해야 되고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경영학과에서 이제 배우는 지식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건데 이 중에서 고객과 이제 나와 최접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나온 게 그럼 일단 판매, 영업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영업을 배우기로 결심을 하고 부동산, 그 당시에 이제 라인업을 시켜본 게 부동산, 자동차 비슷비슷해요. 3대 이제 업종이라고도 막 불리고 제약 그리고 그 중에서 코웨이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환경 가전 제품 렌탈이라고 불리거든요. 정수기 물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무조건 팔 수 있겠다. 한 달에 가격도 3만 원이면 내가 팔 수 있겠다는 확실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웨이라는 업종을 코웨이라는 아이템을 선택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직접 방문 판매를 하시면서 네. 직접 부딪히고 깨지고 네. 그렇게 나왔었던 어떻게 보면 그 팜플렛도 이렇게 보여주면 낫다라는 거를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을 하셨고 행동으로 해보셨고 그게 이제 결과로도 나왔던 거고. 제가 추산치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하루에 200장씩을 사람들을 만나고 200장을 돌릴 때 이제 미팅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님, 부대표님, 팀장 막 이런 막 4-5명을 앉혀놓고 미팅을 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다 합쳐보면 한 10,000명 이상은 만나봤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뭐 1년 동안. 네. 그래서 그러면서 1,000개 이상의 계약서를 써봤거든요. 네. 이거를 써보다 보면 뭘 하냐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의 감정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스탠스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고 뭔가 니즈가 1%는 있는 것 같은데 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던지면 얘가 니즈가 증폭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지금 책들 보면 다 좀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 당시에 책을 한 권도 안 봤어요. 책을 뭐 자수성가, 뭐 부의 추월차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들을 읽어봤지만 세일즈에 관련된 책들은 저는 그냥 필드에서 몸소 체득한 케이스라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 판매와 구매라는 필드 안에서는 이 심리전이죠. 네, 그렇죠. 세일즈판에서는 이제 심리전이고 그 협상 테이블 안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이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오프라인은 이제 방문 판매 계속 하다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목표가 있다면 무조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프라인 방문 판매를 하다가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왜냐면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이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네. 뭐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아니면 뭐 너무 우울하거나 일하기가 너무 싫거나 아니면 너무 덥거나 춥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럴 때는 내가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끊겨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방문 판매만이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리스크의 구조 속에서 내가 담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온라인을 좀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환경 가전 램프 이 정수기, 청정기, 비데를 어디에 이제 글을 올리면 판매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근데 바로 할 수 있는 거. 뭐 인스타 같은 경우는 뭐 계정을 키워야 되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바로 할 수 있는 거 플랫폼에 제가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제가 그 마음을 먹었던 순간에 당근마켓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럼 당근마켓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그냥 중고라는 이제 이 카테고리 안에서 그 당시에는 뭐 규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신생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수기, 카드 할인가는 얼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올려봤죠. 그랬더니 문의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이 환경 가전제 정수기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이게 중고 시장에서 좀 먹히는구나.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근마켓 비슷한 거 뭐 있을까? 중고나라, 번개장터 이런 데도 다 올려봤죠. 그랬더니 하루에 문의가 3건에서 5건, 10건 이런 식으로 내가 오프라인 방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나한테 전화로 와요. 문의 그 당근마켓 보고 연락을 드렸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제가 혜택으로 명시해 놓은 거랑 상담만 하고 온라인으로 그냥 다 계약을 해버리면 저는 길 가다가도 계약을 하는 거고 네. 이 문 두들겨서 미팅을 해서도 계약을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시간과 공간에 좀 제약을 안 받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월천이 뚫렸어요. 네. 월천이 뚫리고 이게 이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내 몸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온라인이라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겠구나. 온라인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밤 뭐 많이 해봤자 밤 10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봤자 12시간인데 온라인은 24시간이에요. 노출이 되는 게. 그래서 이 시장 괜찮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 마케팅에 발을 들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셨을 때 네네. 가장 돈을 못 벌었던 시기는 언제였어요? 이게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처음 이제 이 업을 시작을 했을 때 열정이 가장 맥시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입사원들도 되게 많이 봤는데 저는 여기서 월차를 찍겠습니다 하면서 엄청 포부를 이제 외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3개월 지나면 다 퇴사해요. 이직률이 90%가 넘어요. 영업직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저도 처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부모님 아버지가 제 대기업 임원이셨어요. 제가 그거를 했을 당시에 네. 임원이셔서 아빠의 시선에서는 성군아 대학을 일단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을 가자. 아니면 대기업을 졸업을 하고 그때 생각을 해봐라. 왜냐면 졸업장이라는 게 대기업을 갈 수 있는 좀 전제 조건이라고 아빠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졸업을 하고 이거를 하면 그 당시에는 이걸 또 하고 싶을까? 내가 환경이 그 4년제 졸업생으로 가버리면 내가 과연 어떻게 인생이 변할까? 근데 그런 인생을 좀 살기는 싫었거든요. 저는 좀 뭔가 회사에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는 내 주체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영업직으로 저는 승부를 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저 이걸로 무조건 성공하겠다 했는데 첫 달 만에 뭔가 부진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정도 받을 수 없어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신인상을 꼭 타야 됐었던 그 목표가 하나가 있었어요. 절박하셨겠다. 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인정받고 이 일을 계속 하려면 여기서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 그래서 첫 달 같은 경우에는 신입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냥 그 열정 하나로 막 해가지고 이 전체 기수 중에 100명 정도 됐었거든요. 2등을 했어요. 2등을 하고 퍼포먼스를 냈죠. 근데 확실히 이 내가 목표로 하던 거를 이제 딱 달성을 하니까 그 당시에 저한테 수익이 꽂혔던 게 300만 원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300만 원 한 다음에 바로 밑으로 내리 꽂았어요. 이 열정 하나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이뤘어. 안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내리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럼 내가 무슨 목표를 또 가져야 될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배웠던 거는 이 목표라는 거는 달성이 불가능한 2단계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눈앞에 뭐월 500만 원을 찍는다. 그러면 내년에는 월 2천만 원을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이렇게 계속 잡아나가야지 내가 매너리즘에 안 걸리고 네네. 이 영속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뭔가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뛰어왔는데 네. 그거를 달성하는 순간 그 뒤에가 보이질 않아서 아, 네, 맞습니다. 다시 이제 내려가는. 네. 그래서 그거 대신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더 다른 목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막 요즘에 밈 같이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이런 소리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이걸 목표로 하고 뛰어와서 월천을 벌었는데 월천을 벌고 되게 현타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월천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내가 이거를 찍는 게 과정이 되고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추진력이 끊기지 않겠다. 네, 그래서 요즘에도 목표는 항상 2단계로 잡아요. 아,